남녀 관계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3번이나 갖고도 아무 일 없을 때는 단념하는 것이 좋다. 오즈 야스지로.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기사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분을 모셨어요. 박기사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우 바쁩니다. 지금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또 일 때문에 매우 바빠서 원래 혹성탈출을 지난 방송 때 예고를 해드렸는데 혹성탈출을 좀 빨리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성탈출 이전에 영화 2편을 저 김기사가 다른 기사들과 함께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다루게 될 영화는 산타 바바라라는 그런 멜로 영화예요. 그 영화를 지금부터 오늘의 특별 게스트 문기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사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기사입니다. 네, 이 문기사 지금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의 첫 번째 여성 게스트입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나오기를 망설였었는데 최초의 여성 게스트라는 말에 문기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출국을 하죠. 네, 오랜 어떤 여정을 거쳐서 휴식기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훨씬 더 처음에 끌렸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문기사가 함께하는 게 좀 특별한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좀 여행하고 좀 엮고 싶은 생각이 조금 강하게 있어서 그랬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타바바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감독님도 우선 조성규 감독님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감독님이 아니었고 영화가 한 3-4편을 전에 찍은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영화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는데 문기사가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강하게 했잖아요. 네, 맨 처음에 혹성탈출을 볼까 산타바바라를 볼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제가 보고 있던 TV에 윤진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진서 씨가. 윤진서 씨가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좀 운명적이기도 하고 또 소재가 예고편이 아니라 그 예고 시나리오라고 하나? 예고 줄거리에는 뭐 시놉시스 같은 거? 네네. 짧은 줄거리에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잘 안 맞는 두 남녀의 어떤 멜로물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직 남자친구랑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소재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이 영화를 보기로 결심하게 된 건 포스터죠. 그렇습니까? 저 이런 선택은 처음이었어요. 포스터 때문에 이 영화가 보고 싶어진 경우는 일단 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연 배우가 이상윤 씨랑 윤진서 씨죠. 그 이상윤 씨는 여러분이 그 서울대 출신 공대생? 남자 김태희? 그렇죠. 이런 평가와 함께 좀 알려져 있는 드라마에서 좀 자주 나오는 일단 남상미 씨랑 전에 사귄 것 때문에 더 유명한 배우고요. 윤진서 씨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맨발로 어떤 쫙 뻗은 흙길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약간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그런 느낌의 되게 이국적인 파스텔 톤으로 컬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무지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보통 요즘 핸드폰 배경화면 같은 거 많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이런 느낌의 배경 같은 경우도 많아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감수성 짙은 색감?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색감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 포스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포스터여서 저 역시도 이 영화가 정통 멜로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문기사가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좀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문기사 아까 남자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방송 들으면 좀 서운해하겠어요. 자꾸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취향이나 이런 싱크로율이 한
20%채 안 맞는 친구예요. 취향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아, 남자친구가? 네, 그래서 그런 연애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끌렸다는 문기사의 얘기고요. 남자친구를 제가 잘 아는데 그 친구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절대 듣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산타바바라는 영화에 대해서 왜 문기사가 보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끌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이 영화가 포스터가 가장 매력 있다고 느꼈어요. 일단 감독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장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고려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연출자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보기 전에.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연출자가 전혀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이 영화가 저한테 약간 호감으로 다가왔던 점은 역시 저도 포스터였어요. 제 생각에 이 정도의 포스터는 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끌리는 포스터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올해 봤던 영화 포스터 중에선 가장 잘 만들어진 포스터가 아닐까 싶기도 했고, 특히나 국내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혹은 좀 특정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그 특정한 카피를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이미지 자체를 좀 강조했죠.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물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풍경 속에 그 주인공들이 녹아있는 분위기라서. 네. 또 사실 개인적으로 이상윤 씨 연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동생이 친분이 아주 살짝 있어서 네. 뭐 잘생겼다, 정말 몸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썩 호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포스터를 보고 아, 멋있다, 네. 매력있다, 이 남자 한번 궁금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럼 영화의 본격적인 소개를 하기 앞서서 네. 그 생각이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아,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이 포스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포스터 때문에 욕을 할 수 없었다? 네. 네, 일단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사가 이 영화를,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는 언제나 이제 게스트가 이 보고 온 영화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소개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기사가 이 영화 산타바바라에 대한 기본적인 줄거리, 요약,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상윤 씨가 정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음악 감독이에요. 영화 음악을 하고 기타를 주로 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소속된 음악 제작하는 곳에 사장님이 빚잔치를 하게 되죠.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잔치를 하면서 자기 기타를 뺏기게 돼요. 그 빚쟁이들한테. 네. 그래서 그 기타를 찾아서 수소문을 하게 되죠. 아줌마가 기타 훔쳐가고 옥션에다 올리죠. 네, 팔아버리죠. 500만 원짜리를.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다른 광고 음악을 맡게 되면서 윤진서 씨랑 만나게 돼요. 그러고 일을 하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사귀게 돼요. 네. 사귀게 되는데 기억나지 않지만 네, 술을 너무 처음에는 윤진서 씨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려고 계속 권하는데 윤진서 씨가 광고 A인 수경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술을 잘 마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윤 씨가 필름이 끊기게 되고 다음 날 수경에게 소식을 듣게 되죠. 정우가 우리 사귀기로 한 거 잊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우가 갑자기 그 기타의 행방을 찾게 되면서 강원도 쪽으로 떠나게 돼요. 그 기타를 찾아서. 그런데 그날 마침 자기가 광고 음악을 제출하기로 한 날이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길이 막히고 하면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경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수경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이 정우랑 달리 되게 커리어 우먼 같은 이미지예요. 네, 일이 먼저라고 막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네, 완벽주의여서 일이 그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둘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고서 각자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히 다시 어떤 광고를 찍게 되면서 광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 산타바바라로 떠나게 돼요. 아, 산타바바라가 아니죠? 미국으로 그냥 가는 거죠. 네.
폴이라는 어떤 음악가의 음악을 따기 위해서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데 미국에 수경이 늘 가고 싶어 했던 산타바바라라는 곳이 존재해요. 그 둘이 와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사이드웨이를 좋아하는데 그 사이드웨이 배경이 산타바바라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그곳에 가게 되고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정우의 동생 소영이 같이 끼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고 어떤 로맨틱한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제가 영화를 보면서 2번 정도 시계를 봤거든요. 네. 맨 처음 이 영화 포스터를 봤을 때는 한 영화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산타바바라를 배경으로 찍은 부분이 아닐까. 처음에는 어떤 개요, 전반적인 인물 소개나 이런 게 나오고 바로 산타바바라로 가서 어떤 로맨스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1시간이 지나도 어떤 산타바바로 출국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썸의 진전도 보이지 않고 네. 도대체 이 영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계를 보는데 언제 산타바바라로 가는지 딱 보니까 영화 끝나기 한 20분 전쯤에 산타바바라로 가더라고요. 네. 러닝타임이 아마 90분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죠. 네. 되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네요. 배신감까지라기보다는 포스터와 이 영화는 다른 영화구나. 포스터와. 네, 저도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목숨보다 소중한 기타를 빚쟁이에게 빼앗긴 음악감독 정우는, 이 정우가 이상윤 씨죠. 네. 네, 음악감독 정우는 CM송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엘리트 광고 AE 수경과 만난다. 생활 패턴부터 가치관까지 사사건건 충돌하던 두 사람. 우연한 술자리에서 와인과 영화, 그리고 산타바바라를 향한 공통된 로망을 발견하고 호감을 느낀다. 기쁨으로 만취한 다음 날, 필름이 끊긴 정우에게 수경은 우리 어제 사귀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냐며 깜찍한 폭탄 발언을 날리고 풋풋한 연애가 시작되려는 순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우가 광고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수경은 크게 실망하고 이 둘의 관계는 다시 원점. 다음 광고 프로젝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외한 정우와 수경은 이들의 로망이었던 산타바바라로 함께 떠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시놉시스가 써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맞죠. 영화 전반적인 이야기가 산타바바라로 떠난 이유가 아니라 영화 대부분이 산타바바라로 떠나기 이전에 이 두 정우와 수경이라는 인물이 사귀게 되기까지, 그리고 사귄 건가 그게? 약간 사귀고 나서 약간 여의치 않게 일이 풀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곧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어쩌다가 만나서 함께 다시 출국을 해서 산타바바라로 가기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제가 줄거리 설명을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못한 이유가 네. 여기 적혀있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죠. 이 글을 보고서 네.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화와 실제 영화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되게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영화 포스터는 이 영화를 마치 정통 멜로물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통 로맨스물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로맨스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영화의 장르를 단 하나만 부여를 해야 한다면, 현대의 복잡다단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영화에서 단 하나의 장르를 부여한다는 건 조금 쉽지 않은 거겠지만, 좀 획일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영화에 단 하나만의 장르를 부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분류를 하겠어요. 이런 파스텔 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포스터지만, 그래도 네. 이 영화를 단 하나의 장르를 부여를 해야 한다면 저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문 기사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르를 고르기보다는 네. 저는 음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비빔밥 있잖아요. 네. 비빔밥은 맛없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조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먹기 전에 이렇게
나물들이랑 고추장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처음 비빔밥을 딱 시켰을 때 되게 너무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에요. 뭐 색색깔 당근, 주황색, 노란색 계란, 뭐 빨간색 고추장, 초록색 나물, 밥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비비고 먹어봤을 때 마치 외국인용 비빔밥? 외국인용 비빔밥? 네, 외국인들에게 파는 비빔밥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관광 왔을 때 먹는 비빔밥.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으로 먹는 그 비빔밥 특유의 그 고추장 특유의 어떤 짭조름함, 아니면 그 고추의 자극적인 맛, 아니면 살짝 단맛, 그런 것들이 되게 맛있게 감칠맛 나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약간 왜 외국인용 고추장이 그렇잖아요. 좀 달고 네. 그리고 좀 덜 맵고 약간 밍밍해요. 나는 문기사 말을 들으니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영화를 우리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 보면은 이 영화가 다시 정통 멜로가 돼버려요. 왜냐면 영화 전체를 보면은 이 영화가 멜로가 맞거든요, 분명히. 네. 우리 이야기로 옮기면. 네. 근데 볼 때 이 영화는 멜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멜로의 짓거리가 맞아요. 분명히 이들은 썸을 타고 있는 네. 게 맞는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건 약간 병맛 난다 그럴까? 이 영화가 제가 왜 비빔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보통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욕을 하는 거는 연출이 엉망이거나 배우가 연기를 너무 엉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럴 때 영화를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배우들이 각자 맡은 연기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연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없고 그리고 그 조화가 없어요. 케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 커플들의 케미가 전혀 없다. 인물들 간에 정말로 진심 느껴지는 뭔가가 없어요. 그냥 각자 영혼 없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문기사가 지금 조금 영화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분명히 이들이 영혼이 없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기사는 약간 이 영화가 멜로움을 속에서 네. 이들 둘이 영혼이 없는 캐릭터고 그리고 연기 역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없었다. 뭐 이 정도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이 영화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게 멜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코미디적인 요소가 중간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인가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중간중간 들어있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 영화 장르 자체가 코미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일단 코미디예요. 그래서 코미디 속의 캐릭터들은 멜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멜로인 척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개그 콘서트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멜로 커플 같은 모습? 그러니까 진짜 그 진실한 멜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통 코미디라기보다 약간 병맛 드라마 같은 느낌. 병맛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두 캐릭터가 하고 있는 짓이 이게 처음부터 멜로로 우리를 약간 달달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이런 걸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병맛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병맛을 멍하니 보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를 처음 딱 보다가 처음 5분 동안에는 일단 이상윤 씨 연기가 매우 거슬리면서 이게 뭐지? 이게 전혀 생각한 게 왜 이렇게 삼류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너무 삼류 같다. 네. 연출도 그렇고 무엇보다 장면이 되게 해소가 되지 않고 막 다음 장면으로 마구마구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빨리 줄거리 설명하기 급급한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 스케치북에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읽기 전에 스케치북을 마구 넘기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스케치북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써져 있는 동화책 같은 스케치북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제가 감동을 받고 몰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결 희노애락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스케치북을 너무 빨리 넘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해서 영화가 내가 몰입이 안 되는데 막 넘어가고 캐릭터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넘어가고 이 캐릭터들은 막 자기의 연기를 너무 동화책처럼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캐릭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정말 동화책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국어책 읽는 연기.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넋을 놓고 어느 순간 보게 돼요. 영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케치북에 한 장 한 장 넘길 때 처음에는 그 스케치북을
다 읽어야 한다 그런 압박감에 보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적응해서 예, 제가 70%만 읽고 그냥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거 그냥 보고 있어요. 멍하니 넘어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가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한 장 한 장 이야기를 다 읽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마치 한 풍경화를 보듯이 분명 옆에 글씨가 써 있는데 네. 풍경화를 보듯이 저는 어느 순간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정신줄을 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병맛 코미디처럼 느껴지면서 그 안에 캐릭터들이 빠르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야기는 다 흘러가고 그 속에서 저는 그냥 멍하게 마치 그냥 그들의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좀 비빔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풍경화가 아니라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상징을 담고 이렇게 완성된 그런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여백이 가득한 화선지가 있는 그런 풍경화라거나 동양화 그런 게 아니었나. 너무 가치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 장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감독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 이상윤 씨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연기를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상윤 씨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인기가 많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분 연기를 본 게 신의 저울? 네. 그 옛날에 법정 드라마. 네, 법학도가 뭐 네, 그 성창이라는 배우랑 네네 네, 누군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범인을 찾는 어떤 그런 네네. 데서 검사 역을 맡았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연기가 되게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관심이 없었는데 인기가 많다 이렇게 들리길래 어느 정도 성장을 했나 보구나 라고 그냥 짐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를 보면서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캐릭터구나, 이런 느낌의 캐릭터겠거니 하고 합리화하면서 봤달까요? 합리화라기보단 정말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저는 이 배우의 연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바를 말을 하자면 한국에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저는 새로운 배우의 발견을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마치 헐리우드에 그런 느낌의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라고 네. 혹시 토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토르를 연기한 그 배우. 네. 그 배우는 어떤 영화를 나와도 미국 바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바보. 어떤 연기를 해도 그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는 정말 미국인 바보의 연기를 해요. 항상 똑같은 캐릭터죠. 그 현대극을 연기하거나 뭐 러시 더 라이벌 같은 영화 거기서 현대극 카레이서를 하죠. 네. 그리고 토르 같은 영화는 판타지예요. 그리고 막 장르가 다른 연기를 해도 크리스 햄스워스의 연기는 언제나 미국 바보스러워요. 혼자 진지한 미국 바보. 네, 사람들은 다 얘를 바보로 보는데 자기 혼자 진지한 거죠. 자기 혼자 열심이고 이 전 산타바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한국 바보가 나타났구나. 약간 모자란 듯하면서 혼자 진지한 거야.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얘를 바보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기는 진지해요.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지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몰입할 수 없죠. 약간 바보의 사랑을 보는 듯한. 근데 윤진서라는 캐릭터는 또 이 캐릭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색이 병맛 드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미디의 장르가 있지 않나. 두 캐릭터가 모두 돌쇠와 순이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강하게 바보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은 윤진서가 그 바보를 다 포용하고 안아주죠. 근데 그 둘은 약간 우리가 옛날 마당극을 보는 듯이 네.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전혀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멀리서 떨어져서 그들의 연기를 좀 약간 웃으면서 희화화시키면서 보게 되죠. 거리를 네, 쇼를 두고. 보듯이. 네, 쇼를 보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야기를 한편에 마당극같이 멀리 떨어져서 보는 그 이야기를 좀 멀리서 좀 즐긴달까? 그러니까 옛날 마당극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TV나 이렇게 브라운관이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찍힌 걸 보죠. 네.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의 일부만을 보게 돼요. 한 인간의 일부만을 보는 게 영화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조금 더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공연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타인이라는 걸 강하게 인식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사람들하고 같으니까 형체가 다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좀 거리가 있고 더 작게 보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와 별개의 다른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몰입이 좀 더 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몰입하는 것과 별개로 캐릭터에 몰입하는 건 좀 더 적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클로즈업도 자주 쓰고 상반신 씬도 자주 쓰고 전신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매우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근의 그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산타바바라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찍는 장면이 의외로 몇 번 나와요. 전신을 몇 번 의도적으로 찍기도 하고, 이 두 명의 캐릭터가 매우 대상화돼서 나오죠. 캐릭터화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수 없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물론 문기사는 되게 갸우뚱갸우뚱 할 거라고 저도 역시 생각해요. 제가 제 입으로 나온 말을 들으면서도, 제 귀를 통해 들으면서도, 이런 영화가 분명히 아닌데, 이런 의식이 된 영화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물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상화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뭔 소리야. 하고 싶네요.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녹음을 하게 된 영화가 이 영화라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이,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네. 굉장히 멘붕이 오는 상태였어요. 네. 이걸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영화는 뭐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영화를 회고하게 되잖아요. 네. 다시 그 멘붕 상태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기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멍해졌다가 네, 이 영화는 정말 사실 제가 명확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풍경화를 보듯이 스케치북을 조금 더 빨리 넘기게 돼서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는 좀 장르를 달리한다. 역시 캐릭터 부분에서도 장르를 달리하고 영화에서 캐릭터를 그리고 있을 때 보통은 더 몰입을 하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몰입을 의도하질 않아요. 우리 캐릭터한테 몰입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배우의 연기 역시 약간 특이하거든요, 일부러. 윤진서 씨도 그렇고, 이상윤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배우들이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캐릭터가 안 잡혀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기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약간 뜨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국어책 읽듯이 몰입하지 않고 그냥 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정말 영화인 것처럼. 일부러 연기를 연기한다는 거죠? 네. 정말 영화인 것처럼 대놓고 연기를 해요. 그래서 볼 때, 이게 약간 영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몰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 자체도 일반적인 영화와 다르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잘 따라와, 이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나는 갈 테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 영화 약간 이래요. 나는 간다, 산타바바라. 너는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라. 그러면서 여행을 막 떠나요. 그럼 저는 그 뒤를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조금은 이 영화가 못 만들었다라고 보기보단 약간 그런 부분에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감독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지죠. 그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네.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네. 굳이 그냥 자기 혼자 일기에 써도 될 내용을 왜 그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의미 없게 필름에 낭비하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봤을 때 그 특유의 감성과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영화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만약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좀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할 수 없게 뭔가 한다면 그럼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뭔가 홍상수 감독님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예를 되게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영화는 기존의 영화와 어떤 영화와 유사하냐, 누구의 영화와 유사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래도 그나마 한 명을 꼽는다면 홍상수 감독 영화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찍어낸 부분이 있고 무언가 강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조차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문기사가 말한 것처럼 특유의 감수성이라거나 특유의 다루는 천착하는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저는 이 영화와 홍상수 감독의 차이는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홍상수 감독은 기존에 필름 영화 시대의 영화를 시작을 해서 네. 필름 아까운 줄을 안다면 조성규 같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영화 감독 세대의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 그런지 필름 아까운 줄을 모르더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뭔가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강한 영화의 동력이라거나 주제의식이라거나 혹은 내지는 최소한 영화의 그 카메라를 들게끔 만든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에 그게 없지 않거든요. 문기사는 자꾸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산타바바라가 가고 싶었던 거야. 감독이 산타바바라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타바바라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름으로 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요. 네. 정말 화면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뭔가 영화 음악을 하는 음악 감독과 광고 AE라는 직업적으로 약간 특색 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소재로 하는 것보다 네. 어떤 직업적으로 좀 멋있잖아요. 네. 거기에 와인을 자꾸 갖다 대요. 네. 뭐 그래서 와인을 소재로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불필요한 설명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설정이 있었나요? 생각 안 하고 막 뱉은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생각이 났는데 네. 도중에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게 새로운 장르다. 네. 제가 그 말씀하실 때 멘붕이 왔거든요. 네, 저는 이게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들의 범주를 매긴다면 저는 이 영화와 같은 범주의 영화를 단 하나도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 마치 풍경화 같은. 우리는 기존에 다 부계로, 화가 중에 부계로 알아요? 네. 뭐 부계로를 포함해서 그 기존의 인상파 나오기 전에 최초 옛날에 고전주의 네. 막 그림들을 보면은 막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해서 막 상징들 많이 쓰고 막 그런 그림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런 회화의 장르가 있었는데 갑자기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야. 초현실 설치미술 작가들이 나오는 거야. 뭐 대샹이라거나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병기 하나 놓고 뭐 그런 화가 갑자기 나왔을 때 느꼈던 충격처럼 이 영화는 새로운 장르다. 기존에 없었던 장르다. 풍경화적인 장르다. 저는 이 정도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저의 말을 통해서 높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던 장르긴 한데 한번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고 굳이 이 영화를 뭐 영상 낭비다, 풍경 낭비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화를 찍는 걸. 그리고 필름처럼 옛날에 1초에 24프레임씩 막 낭비되는 그런 게 아니라 디지털은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얼마든지 치웠다 지웠다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은 제작자만 자기가 알아서 구했다면 자유다. 근데 사실 이 네, 영화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랑 좀 안 맞는 네. 면이 있어서 서로 그런 걸 맞춰가는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깊이 있어지는가, 서로 깊이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예요. 그렇죠. 가볍게 보라고 있는 영화죠. 풍경화, 뇌를 비우고. 근데 정말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성토한 부분이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정말 산타바바로 떠났을 때 그 20분 정도 동안은 배경도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포스터가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네. 이런 이미지적인 연출을 잘 하는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독의 역량이든지. 네, 광고하시는 분들 중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포스터는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네, 영상미도 없지 않고 또 코믹적인 요소도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코미디인데 뭘 조질 수 있어요? 코미디가 전부라니까요. 이 영화의 전부 코미디에서 시작하고 코미디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기대 없이 편하게 네. 그냥 회사원 둘이 썸 타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보시면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스케치북을 읽기 전에 넘기는 마치 풍경화 같은 장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술관에 가서 풍경화를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 말에 동의를 안 했냐면 네. 풍경화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건 후반 20분입니다. 아니죠. 너 내가 그린 풍경화 무시하냐 지금? 나도 풍경화 그려요. 풍경화가 꼭 아름다우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 풍경화라는 게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내가 볼 땐 편협한 관점이에요. 풍경 중에 꼭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데 안 이뻐서 그렇지. 근데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풍경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지만 마치 제가 그리는 풍경화와 같이 실패한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결국 이 영화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층은 어디인가예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층은 뭐냐면 포스터를 보고 오는 사람들, 떡밥에 낚인 사람들 그런 걸 그냥 타겟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멜로물은 여성 관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심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여심 여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네. 뭐 내용이 깊이 있지 않더라도 영상미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그 초반의 풍경화는 네. 그 여자 관객들에게도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지만 못 그렸다고 해서 그림을 걸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약간 폭력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영화는 나왔고 광고는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광고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 훌륭하게 광고를 했고 전혀 다른 장르인 것처럼 포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을 꿈꾸는 도시 산타바바라, 네, 우리 사귀는 거 맞나요? 이런 카피들인데 분명히 이런 카피로 설명되지 않는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인 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풍경화를 말씀드리면서 풍경화를 보고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물었잖아요. 네. 풍경화를 보면 보통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풍경화를 봤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네,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 영화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멍했어요. 멍했는데 약간 저는 풍경화를 봤을 때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예쁘지고 그런 풍경화가 아니라 그냥 네. 정말 뭐 영국 근대회화전 같은 거 가보면은 그냥 네네. 정말 구름 낀 하늘에 그런 것도 많이 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정말 풍경을 한번 그려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세상에 정말 풍경화가 꼭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그린다는 건 좀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 영화처럼 보고 나서 멍한 느낌이 드는 풍경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약간 풍경화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 네. 영화 전반적으로 코미디적인 요소가, 코믹한 요소가 정말 많이 나오고, 아까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기사가 네. 이 영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노력한다는 인상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있어 보이는 거를 많이 비꼬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광고 대행사 그 높으신 과장님, 부장님 그분을 포함해서 되도 않는 영어를 막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희화화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감독들도 많이 희화화시키죠. 영화 감독들이 막 있어 보이고 젠체하는 영화 감독들, 그런 사람들도 막 희화화시키고 주변의 선배들 잘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입속만 차리는 선배들도 많이 희화화시키고, 물론 저 역시 이런 부분이 뭘 상징했다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어떤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무게감을 잡는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어깨에 힘을 빼고 그냥 주변에 있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웃기면서 막 희화화시키면서 그냥 스케치북을 막 넘기는, 주변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약간의 증폭을 시켜가면서 약간 코믹하게 웃겨가면서 그냥 마구 넘기는 듯한 인상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넌 봐라, 나는 간다 이런 느낌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확고하신 분이에요. 이 조성규 감독님은 전 느낀 게 줏대가 되게 강하신 분일 것 같아요. 무조건 산타바바로 자기는 갈 거야. 난 로케를 하겠어. 난 거기 가서 와인을 마시고 오겠어. 그러기 위해선 영화를 찍어야 제작비가 있어야 난 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가서 긁고 올 거기 때문에 나는 가겠어. 이러고 관객들은 이 감독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연이 이상윤 씨와 윤진서 씨인 거죠. 확실히 돈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산타바바라를 올로케로 찍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후반 20분밖에 한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리고 산타바바라에서 올로케를 한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산타바바라 가서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인 이솜 씨를 출연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굳이 이런 소재로 둘이 맞지 않는 커플이 맞는 면, 뭐 와인이라든가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서 호감을 느끼고 관계가 발전해 나간다, 이런 설정이라면 굳이 앞에 그런 구구절절이 빠르게 스케치북을 넘기는 그런 연출을 통해서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렇게 빠르게 넘기기보다는 차라리 올로케로 가서 오히려 내면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배우들을 가지고 산타바바라에 가서 그런 식으로밖에 찍을 수가 없었나. 그거는 멜로 영화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풍경화적인 코미디 영화라고. 제가 왜
그 물론 이 영화가 사기를 치긴 했어요. 이 영화의 포스터나 광고나 뭐 온갖 관련된 모든 매체나 인터뷰나 모든 걸 통해서 봐도 이 영화가 코미디인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분명히 정통 멜로인 것처럼 광고를 했어요. 네, 이건 사기예요. 네, 물론 사기죠. 사기긴 한데 제 생각에 이 영화를 있는 그대로 광고를 했으면 아무도 안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걸 다 전제를 하고 그냥 다 묵인을 하고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마치 추천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꿈을 이뤘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영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영화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영화를 서로 맞지 않는 연인이 이 영화의 광고가 한 것처럼 서로 맞지 않는 연인이 그 연애를 한번 헤어지고 서로를 좀 불운하게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귀고 산타바바라에서 낭만적인 연애를 하고 그곳에서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죠. 네. 이 영화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네. 오히려 한 여자가 변해가는 과정에 주목을 하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윤진서라 이 영화 속에서 강하게 보여지는 그래도 캐릭터로서 연기가 되는 부분은 이 윤진서 씨가 맡은 수경이라는 광고 A 캐릭터가 처음에는 연애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완벽주의적인 일에 치중하는 그런 여성상으로 나오고 커리어 우먼으로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부분이 깨져서 남자친구랑 좀 썸을 타다가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 산타바바라로 와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 저는 그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보면서 서로 조금씩 일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중시하게 되잖아요. 캐릭터가 변하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면이 있는 캐릭터였는데 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면이 나올 일이 없었고 만약에 꼭 이상윤이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이 둘이 공통점을 느끼게 되는 게 그 예민한 가족사잖아요. 네. 예민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거나 네. 뭐 동생과 뭐 배다른 동생이라거나 형제 네, 윤진서는 형제 관계가 배다른 형제죠. 네. 그런 면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오픈한다는 것은 원래 오픈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런 마음을 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류의 사람들한테는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한테도 마음을 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이 윤진서 수경 씨의 수경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한국에서는 절대 오픈할 수 없는 캐릭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그 각박하게 살아가면서 광고 A로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인물은 그렇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인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하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산타바바라라는 이국적인 곳으로 가서 또 이색적인 상황을 만나죠. 일상적이지 않은 이색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정우의 동생인 그 미국에서 자란 캐릭터가 소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고 그 캐릭터와 셋이서 같이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미국인 음악하는 녹음실의 디렉터 있잖아요. 매니저. 네. 그 매니저와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막 일 때문에 화를 내다가 나중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변해가고 나중에는 이 정우와 잘 되기까지 계속 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그래도 담기지 않았나. 물론 이런 해석은 좀 지나친 해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물론 안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어떤 주제의식을 찾으려 한다면 이 변화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주목한 지점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이 달시파켓이라는 그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평론가죠. 네, 외국인 평론가입니다. 이 달시파켓이라는 인물이 역시 배우로 출연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유명한 분이셨군요. 네, 달시파켓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랬고요. 이 영화 속에서 좀 문기사가 좋았던 장면 하나만 꼽아볼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윤진서 직업이 광고 A이고 네. 또 그 윤진서가 맡은 광고 음악을 이상윤 씨가 맡게 되는데 네. 그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닭 광고예요. 닭. 네, 무슨 마니커 거기 공장 가가지고. 네, 공장 가서 닭이 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닭에 관련된 광고를 찍는다고만 나오죠. 그 광고죠. 뭐 할인 아니면 마니커 광고죠. 뭐
하림이나 마니커 광고해요. 아, 생닭 광고? 네. 아. 믿을 수 있는 품질에 제조된다. 뭐 그런. 네. 광고. 그걸 찍는데, 이제, 그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특징이 장면이 되게 갑자기 네. 확 바뀌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밝아지면서 되게 화면 노출이 심해서 네, 하얗게 되면서 닭들이 푸드덕 한 마리씩 공중으로 뛰어오르죠. 네. 그때 이 포스터처럼 색감이 약간 무지갯빛으로 파스텔빛 그라데이션이 있는 빛으로 연출이 돼요. 그 장면이 되게 웃기면서도,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역할이 웃기면서도 되게 이미지적으로도 인상 깊더라고요. 아,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대도 안 되는 설정이 계속 나오죠. 앞에서 스케치북을 막 넘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일단 그 마니커 회사에서 광고를 찍겠다고 이 광고 대행사에 연락을 하죠. 근데 그 광고를 봉준호나 박찬욱이나 김지훈 정도 되는 감독과 찍겠다. 대도 안 되는 요청을 해서 광고주가 되게 웃긴 캐릭터, 그러니까 희화된 캐릭터죠. 네, 역시 영어 엄청 쓰면서 미국에서 배워온 그 로열 패밀리 그 재벌 2세, 마니커 회사 2세 정도 되는 마니커 내지 하림의 2세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정우가 힘을 써가지고 영화 감독, 좀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영화 감독과 함께 광고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 촬영장에서 그 생닭을 막 날려요. 하늘로. 생닭을 날리면서 생닭이 퍼뜩 들으면서 뭔가 비상하는 생닭의 모습? 생닭이 아니라 그 닭. 생닭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기보단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예. 그래서 그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눈부신 네.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닭이 떨어지는 모습을 찍어냅니다, 광고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노래가, 닭의 제전이라는 노래가. 그죠. 이상윤 씨가 봄의 제전이라는 이제 플래시곡도 있는데, 닭의 제전이라는 그 영화 속에 정우가 작곡을 한 노래랑 같이 쓰이는데, 정말 이런 되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막 초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코미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영화가 일부 장면에서 마치 무성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무성영화 내지 흑백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연출이 몇 번 쓰여요. 대표적으로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미국에 가죠, 출장을. 윤진서 씨와 같이. 그곳에서 소영이와 같이 셋이서 머물게 되죠. 정우의 동생인 소영과 함께 셋이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수경과 소영이 좀 친해지게 되고, 수경이와 소영이가 같이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 쇼핑을 하러 나갔을 때, 미국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출장을 와서. 네. 그때 정우가 혼자 떨어지기 싫으니까, 자기는 수경이와 같이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 좀 다가서고 싶으니까 따라가겠다고 막 우겨서 따라가게 돼요. 근데 막상 갔더니 그 쇼핑하는 장소였던 거죠. 네. 그래서 남자들은 쇼핑을 따라가니까 정말 싫어하니까, 지루해하니까 정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벤치 같은 데 주저앉아서 쉬어요. 네. 이제 이 여자들이 어디 쇼핑하고 나오고 또 다른 데 쇼핑하러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가운데 앉아서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죠. 근데 그 과정이 연출되는 게 약간 경쾌한 피아노 음악에 마치 버스터 키튼이나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보듯이, 그 여자 둘은 막 이 여자 둘 자체도 옷을 그런 영화에서 보듯이 좀 고전적으로 입어요. 그렇죠. 그리고 층 넓은 모자도 쓰고. 화면은 흑백이 아니지만 옛날 톤의 화면, 옛날 컬러 영화의 화면으로 그려지고, 이 둘이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장면이 시간이 약간 왜곡돼서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24프레임의 정속이 아니라 화면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여자 둘이 막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그 그려지는 과정을 이 인물이 마치 경쾌한 약간 희화화된 피아노 음악과 함께 그걸 약간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구도도 확실히 네. 그 당시 어떤 영화 촬영할 때의 구도였던 것 같아요. 네, 옛날 영화 구도로. 네,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센스있게 잘 연출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쇼핑에서 정말 지치는 남자와 그 여자 둘이서 정말 즐겁게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을 좀 희화화하면서도 멋스럽게, 그리고 또 이국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장소 자체가. 미국에. 네. 그거를 되게 이국적인 그런 상황을 이색적인 연출로 담아낸 모습이, 뭔가 형식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있고 멋스러운 연출이다, 세련된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돌이켜보니까 생각보다 좋았던 장면들이 있네요. 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미 마음을 좀 비우고 풍경화로서 인식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스스로가 산타바바라에 갔다 온 것처럼 그들의 여행에 동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여행을 가서 같이 여행을 한 것 같다. 셋이서 여행을 하잖아요, 스포츠카를 타고. 네. 마치 나도 그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내가 탄 것처럼, 내가 이솜 씨 옆에 타서 같이 여행을 2대2로 갔다 왔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가치 있게 보셨네요, 그럼. 네, 저는 뽕을 뽑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전 풍경화로서 영화를 즐겼습니다. 문 기사는 끝까지 이 영화를 좀 제대로 즐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 나와서 입이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해가지고 막 난 녹음을 해야겠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 영화는 난 녹음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보면서 보통은 제가 영화 보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김 기사께서는 사실 영화 보고 나와서 바로 뭔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편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끝나고 내가 이 극장을 나서는 순간 입을 닫아야겠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이 영화 어땠냐고. 네. 그래서 녹음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강제 소환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이 영화를 포스터를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언정, 네. 이 영화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멍해져서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내가 이 영화를 왜 봤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힘든 면이 있네요. 저 역시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좀 더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냥 멍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도 90분이 넘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면이 많아요. 네.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이 영화는 정말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걸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대사 하나만 조금씩만 바꿨으면 너무 매력적인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분명히 닭을 날리는 장면이라든가 중간중간에 그 주변 직장 동료들이 개그를 치고, 네. 이런 게 매력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들 뭔가 미흡해서 정체성을,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라기보단 저한테는 정체성을 잃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이 남는 영화예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점은, 영화 속에서 사이드웨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와이너리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와인을 안에 저장을 하는, 그러면서 포도주를 팔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저장을 해서 와인고가 있고 따로 그곳에서 와인을 내서 손님들한테 팔기도 하는 그런 곳들이 나오는데, 사이드웨이는 와인 애호가들이 손꼽는 명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안 봤는데.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그 사이드웨이라는 영화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우와 수경이라는 인물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지만, 이 두 인물이 그나마 공감을 하는 부분은 두 인물이 같은 영화를 좋아하죠. 네. 서로 와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손꼽는 명작인 사이드웨이라는 영화도 같이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서 산타바바라까지 찾아가면서 미국의 여러 와이너리들을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곳들을 들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 이런 영화구나.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감독님께서 산타바바라의 그 와이너리에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어째서 탄생을 했는지 그냥 거기서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조성규 감독님이 어느 날 영화를 본 겁니다, 집에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사이드웨이라는 영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꼭 저곳을 죽기 전에 가봐야겠다, 가서 와인을 마시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어느 날. 그래서 그날로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가신 겁니다. 혼자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분의 작가 자체가 영혼이 결론에만 가 있잖아요. 나는 가서 와인을 마시고 오겠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쓴 거기 때문에 캐릭터와 드라마에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영혼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그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마시는 그 장면에서 좀 저는 감독의 영혼이 느껴졌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아까 그 닭 날리는 광고 촬영장에서 감독이 네. 말을 해요. 촬영장에선 감독이 왕이다. 거기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건 정말 왕인 감독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영화구나. 저항의 영화. 예,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미국의 그 사이드웨이에 나왔던 와이너리들이 돌면서 와인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서 와인을 감독은 마시고 있는 걸 저는 이면적으로 봤어요. 감독이 분명히 여기서 다 들여서 와인을 마셨구나. 이 영화는 감독이 와인을 마시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한편의 로드무비구나. 그게 좀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 감독이 그 영화를 좋아하거나, 네. 아니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곳에 찾아가는 어떤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 앞쪽은 좀 뻔하거든요. 어떤 네. 설정이라는 게. 그런데 약간 끼워 맞춘 듯한? 네. 그러니까 결론. 산타바바라에 가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을 놓고 어떻게 가게 만들지. 그렇죠.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무조건 이들은 산타바바라에 와서 와인을 마시게 되는 거고 자신이 마시기 위해서 앞에 캐릭터들을 다 창조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따온 캐릭터 이렇게 비슷하게 좀 뻔한,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커플이 서로,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네. 그냥 한 장면에서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좀 어떤 멜로 영화를 보면 멜로 영화를 보면 실제로 되게 작은 순간순간에서 서로가 다름이라든가 비슷한 네. 면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는데 그냥 둘이서 술 마시면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나는 사랑보단 일이다 라든가. 아, 그죠. 둘이 다른 거를 한 번 술 마시면서 대충대충 얘기를 그냥 말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보통은 사려 깊은 멜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연출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행동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캐릭터의 습성이나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다름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둘의 앞으로 나올 모든 설정을 하룻밤에 기억이 안 나는 그 필름 끊겼던 날 모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그렇죠. 돌아가서 다 얘기로 그냥 쉽게 표현을 다 해버리죠. 그리고 좀 어설펐던 게 제가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남녀가 맨 처음에 처음 만나서 술을 한잔하게 되는데 네. 그때 사실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 사귀자는 말도 나오고 정우가 자기 가족사를 얘기하고 네. 자기 지난 연애도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으면서 윤진서가 이 남자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장면은 정우가 필름이 끊기면서 모든 기억을 못하는 설정으로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가 전개되면서 조금씩 나오게 되고 영화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런 구성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풀면 정말 완성도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네,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이 돌아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네요. 네. 이 영화는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신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지만 이 영화 포스터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장 갖고 왔고. 네, 저는 한뭉탱이 네. 집어왔는데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포스터 때문에 속지 말고 한번 DVD 같은 거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면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좋은 배우, 몹쓸 배우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죠. 문기사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배우가 가장 좋았나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수경 역을 맡은 윤진서 씨가 가장 좋은 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이 수경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예요.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캐릭터인데 윤진서가 아니라 수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고요? 그 캐릭터 자체가 된 것 같았다, 윤진서는? 네, 윤진서가 그 캐릭터를 되게 잘 표현해서 동일 인물인 것처럼. 네. 저는 반대의 의미로 좋은 배우가 저는 이상윤 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없는 캐릭터를 드디어 창조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윤 씨는 이 영화 산타바바라를 통해서 이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한국 바보가 됐습니다.
정말 착한 바보 캐릭터였어요. 이 배우 대사 하나하나 그렇게 소화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저랑 사귀실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감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 말 하나하나만 하면은 그냥 되게 쟤 연기 되게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배우로서 얼마나 연기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네. 근데 대사 하나하나를 뱉을 때마다 이 배우 진짜 연기 못한다라고 느껴지게끔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잘한다기보다 그냥 자기 본연의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원래 연기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상윤 씨가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상윤 씨가 제가 볼 때는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처음에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본래 이 사람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모습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가 한국 바본 거야, 원래. 그 크리스 햄스워스가 그러거든요. 연기를 아무리 열연을 하고 러시아에서 그 캐릭터가 다 되려고 아무리 연기를 하고 토르에서 또 어떻게 연기를 하고 다른 영화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건 크리스 햄스워스는 언제나 미국 바보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그러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미국 바보라서 그래요. 평소 모습이 연기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윤 씨도 제가 볼 때 약간 한국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착한 바보 같은 스타일? 약간 돌쇠 연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연기를 하건 자기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좀 좋은 영화에서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판타지 장르에서 크리스 햄스가 활약을 하는데 우리 영화에서 약간 무슨 영화가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산타바바라 같은 영화가 딱 이상윤 씨가 활약하기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 영화 전체를 보면서 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매력일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연기여서 저는 이상윤 씨를 좋은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몹쓸 배우 한번 뽑아봅시다. 왠지 내가 좋은 배우를 뽑을 사람 뽑지 마. 너 뽑을 거야? 바로 뽑을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너무 고만고만해서 네. 존재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 뽑아야 한다면? 이상윤 씨밖에 없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주변에 주변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 해서 네. 어디 빠지는 거 없이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거든요. 이상윤 씨 동생으로 할게요. 네, 이솜 씨. 이솜 씨가 그분도 이게 특별히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걔 중에서는 캐릭터 자체도 계속 톡톡 튀려고 하는 캐릭터였기 네.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있고. 네, 어렵네요. 이솜 씨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몹쓸 배우는요, 달시 파켓이에요. 이분이 저희 자꾸 영화에 자꾸 평론가인데 자꾸 배우로 나오세요. 친한 감독들 영화에 자꾸 배우로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좀 약간 연기 욕심이 과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전에 제가 이분을 봤을 때는 영화 속의 평론가로서 존재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론가로서. 근데 그게 하나의 약간 영화를 좀 더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몰입해서 항상 메소드 연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몰입해서 그 캐릭터로서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재미일 수 있고 평론가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자체로 약간 생각해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이 갑자기 평론가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굳이 정통 배우가 아닌 달시파케 씨가 나와가지고 되게 그 몰입되지 않는 이상한 연기를 해요. 역시 허수아비처럼 와가지고 왜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냐. 약간 대사 자체가 고소해라. 네, 대사 자체가 좀 뜨죠.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도 안 되는 연기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달시파케 씨가 저는 정말 영화에서 좀 다른 배우들도 좀 그랬지만 좀 용서가 안 되는 연기? 막 내가 당장 가도 이 정도는 하겠다. 약간 서프라이즈 보다 못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서프라이즈보다 못했다고 보고 그래서 달시파케 씨를 좀 몹쓸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는 비추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비추. 네. 네, 비추. 이 영화를 왜 비추로 뽑았나요? 제가 1시간 내내 잃어가는 정신줄을 붙잡으면서 계속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하는 걸로. 네. 각 문계사는 이제 이 영화를 비추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엔 보말입니다. 영화를 저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영화가 개망이다. 오늘 날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영화는 제 정신줄을 다 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정신줄을 부여잡으면서 보게 만드는 영화는 분명히 실패작인데 정신줄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내려놓게 만드는 영화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왜 강력하게 비추천을 날려드리냐면 네. 이 말을 듣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다른 장르라더니 코미디라 막 그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보면 이 영화가 생각보다 매력 있는데 네. 되게 영상이 좋다. 아니면 관계가 그렇게 얄팍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나름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음악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이상윤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정신줄을 온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충분히 스케치북 다 넘겨 풍경화 보듯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광고가 확실히 본질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약간 기대를 하고 가신 분들한테는 비추를 날릴 만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나쁘지 않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가는 보말입니다. 네, 오늘 다룬 영화는 산타바바라였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화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미리 사죄드리고요. 너 처음에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가 아니라 나중에 늦었지만 사죄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영화를 그렇게 만드신 분들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좀 과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너무 웃기려거나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좀 지나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없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계속 이렇게 김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박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너무 강조해서 좀 말한 것 같아서 약간 좀 죄송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포스터 자체가 사기라는 게 지금 딱 보이니까 근데 정말 포스터에 나온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영화에 비슷한 장면도 안 나와요. 100% 이 포스터를 만약에 이제 버스니 어디니 다 붙이면 네. 진짜 관객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성 관객들이 이 포스터를 보면 뭔가 로맨틱한 느낌의 네. 멜로 영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국내에서 이 정도 포스터를 찍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말 잘 찍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영화에서 이 비슷한 장면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타바바라 감독이랑 가서 MT를 간 거예요. 단체로. 단체 MT 야유회 가서 놀다가 여기 풍경 좋다 한번 서봐 하고 찍은 그런 그 장면이라서 영화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마치 포스터와 광고와 영화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고 나서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산타바바라에 대한 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 영화가 뭔지 이제 간략하게 예고를 드리자면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였죠. 트랜스포머 방송에서 박 기사가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이라는 영화를 예고를 했었는데 다음 볼 영화는 그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는 이제 내일 제가 관 기사와 그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산타바바라가 먼저 올라가고 다음 영화로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보고 올릴 겁니다. 관계사와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를 보고 올리게 될 거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방송으로 박 기사와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문기사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 말 한번 해주시죠. 네, 최초의 여성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되게 어떤 영화 평이든 좀 즐겁게 들으셔야 될 텐데 제가 너무 혹평만 한 게 아닌가 해서 듣기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열심히 정신줄 잡으면서 노력해서 녹음했으니까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